적금 100만원을 1년 넣었습니다. 세후 이자? 25,000원이요. 한 달에 2,083원.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값입니다. 근데 같은 돈을 다른 데 넣었으면 10년 뒤 1,600만원 차이 납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3가지입니다. 첫째, 적금이 왜 돈을 잃는 행위인지 숫자로 증명합니다. 둘째, 적금 대신 진짜 돈이 되는 3가지 대안. 셋째, 적금을 넣어야 하는 딱 3가지 경우.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적금 해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금 금리 3.5%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거 숫자 트릭입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이자만 받아요. 실질적으로 평균 6개월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 3.5%라도 실효 수익률은 약 1.9%.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실질 수익률 약 1.6%. 2026년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입니다. 적금 실질 수익률 1.6%에서 물가 상승률 2.3%를 빼면 마이너스 0.7%. 네, 적금에 돈을 넣으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100만원 적금 1년 만기 세후 이자가 25,000원인데 같은 기간 물가가 23,000원 오르면 실질 이득 2,000원. 커피 한 잔도 못 삽니다. 그래도 원금은 보장되잖아. 맞습니다. 원금은 보장돼요. 근데 구매력은 보장 안 됩니다. 작년 100만원으로 살 수 있던 게 올해 100만원으로 못 삽니다. 적금에 돈을 묶는 동안 당신의 돈은 조용히 녹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16년에 치킨 한 마리가 15,000원이었습니다. 2026년 지금은 19,000원에서 2만원입니다. 적금에 넣어둔 100만원은 숫자상 똑같이 100만원이지만 10년 전보다 치킨 3마리분의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확실하게 당신의 돈을 줄입니다. 월급 받으면 적금부터 넣어라. 부모님, 회사 선배, 유튜브 재테크 채널. 다 같은 말 합니다. 이 조언이 만들어진 시대를 봐야 합니다. 1990년대 한국 정기적금 금리 아세요? 연 10% 이상이었습니다. IMF 직전엔 15%까지 갔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5에서 6%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적금만 넣어도 돈이 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여도 적금 금리가 10%면 실질 수익 5%. 지금은요? 적금 3.5%에 물가 2.3%. 실질 수익 마이너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조언은 그대로인 겁니다. 부모님 세대의 재테크 공식을 2026년에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월 30만원씩 10년. 첫 번째 시나리오. 정기적금. 금리 3.5%, 세후 실효 1.6%. 10년 후 원금 3,600만원, 이자 약 290만원. 세후 총 약 3,85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S&P 500 ETF 적립 시. 지난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0% 수준입니다. 여기서 보수적으로 8%만 잡겠습니다. 같은 월 30만원, 10년. 원금 3,600만원의 수익 약 1,890만원. 해외 ETF 양도세 22%를 빼도 세후 총 약 5천만원 이상. 차이가 얼마죠? 5,100만원 빼기 3,850만원. 1,250만원. 같은 돈을 넣었는데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1,250만원 차이. 20년이면 이 격차는 5천만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ETF는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S&P 500이 2008년 금융위기 때 50% 빠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5년 만에 전고점 회복하고 이후 15년간 4배 올랐습니다. 적립식 투자의 핵심은 빠질 때 더 많이 사는 겁니다. 월 30만원씩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내려갈 때 더 많은 주식을 삽니다.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주가가 30% 빠졌는데 그때 적립식으로 계속 넣은 사람들은 2년 뒤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많이 샀으니까요. 그러면 적금 대신 뭘 해야 할까요? 3단계 시스템입니다. 1단계, 파킹 통장. 파킹 통장이 뭐냐면 테마나 MMF 같은 수시 입출금 고금리 통장입니다. 금리가 연 3% 안팎인데
적금과 다르게 아무 때나 뺄 수 있습니다. 12개월 무기지 않아요. 비상금이나 3개월 안에 쓸 돈은 여기 넣으세요. 적금이랑 금리 비슷한데 유동성은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2단계, ETF 자동이체. 매달 월급일에 자동으로 ETF에 넣기. 국내에서는 코스피 200 ETF, 해외에서는 S&P 500 ETF. 증권사 앱에서 정기매수 설정하면 적금 자동이체처럼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3단계, 비상금과 투자 분리. 월급의 10%는 파킹 통장으로 비상금 채우기. 생활비 3개월분이 차면 더 이상 파킹에 넣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10%도 전부 ETF로 전환. 나머지 20%는 처음부터 ETF 자동이체. 이렇게 하면 비상금 안전망은 유지하면서 장기 자산은 복리로 굴러갑니다.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연 8% 복리면 9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적금으로는 원금 2배 만드는데 40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도 적금 완전히 없앨 순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적금이 필요한 경우가 딱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청약저축. 청약가점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조건 유지하세요. 금리가 목적이 아니라 내 집 마련 가점이 목적입니다. 월 10만 원 이상 넣으면 가점이 쌓입니다. 둘째, 1년 안에 확실히 쓸 큰돈. 전세 보증금, 결혼 자금처럼 날짜가 정해진 돈. 이건 주가 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으니까 적금이 맞습니다. 원금 보장이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적금을 쓰는 겁니다. 셋째, 투자 공포증이 극심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적금이라도 넣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건 임시 방편이에요. 파킹 통장부터 시작해서 ETF 소액으로 연습하면 공포는 줄어듭니다. 이 3가지 외에는 적금은 안전하다는 착각으로 돈을 잃는 습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적금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 0.7%. 같은 돈을 ETF에 넣으면 10년 후 1250만 원 차이. 적금은 금리 10% 시대의 유물입니다. 3% 시대에 그대로 따르면 손해입니다. 오늘부터 할 일, 딱 하나입니다. 증권사 앱 열어서 월 10만 원이라도 S&P 500 ETF 정기매수 설정하세요. 적금 자동이체 하듯이 ETF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됩니다. 10년 뒤에 나한테 오늘의 내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으면 구독하고 댓글로 적금 해지했는지 알려주세요. 설명란에 무료 월급관리 워크시트 링크 남겨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바로 실행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상금 시스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면 알림이 안 가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